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인 코퍼레이션 패밀리 서비스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나가옵니다. 본 세션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 라인바이의 반침 결정에 공헌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 10월에 라인이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 조인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2실에서 라인페이 분석과 함께 라인의 패밀리 서비스 중의 하나인 라이브바이의 데이터 분석에 종사해 왔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 외에도 광고를 분석하는 아드 데이터 디파트먼트와 마신 러닝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마신 러닝 솔루션스 디파트먼트, 데이터 사이언스와 마신 러닝을 통한 서비스 과제 해결을 플래닝하는 ML&DS 플래닝 팀이 존재합니다. 우선 세션에서의 간단한 도입입니다. 자, 조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요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데이터도 모이지 않았는데 그건 무리한 주문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이 아닐까요? 아내는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라인만의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은 본 섹션의 아젠다입니다.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라이브바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초기에 중요시 되었던 가설과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설 검증 시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그 해결책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라인만의 데이터라고 했던 Y 피처즈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 결과와 서비스에 대한 적용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편을 통해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제 해결을 진행하면 좋은지 방안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라이브바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라이브바이는 2021년 11월에 선행 재건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라인상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면서 몇 탭으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좋아하는 코스메틱 상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부터 뮤지션이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라이브바이에 혹은 출점자의 라인 공식 계정에서 친구 등록을 하여 거기서 통지를 받고 시청 페이지로 처리합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는 채팅 기능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은 보통 상품에 대한 감상이나 출연자에 대한 응원, 상품 사이즈와 용도에 대한 질문 등입니다. 또 출연자도 코멘트를 체크하고 있어 때때로 반응함으로써 유저와의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이브 바이에 있어서 상호적인 소통은 큰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그로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서비스 릴리스 이후 월간 발신 수는 서서히 성장하고 있어 이번 분기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 2.8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출도 증가하고 있어 라이드의 EC 사업 중에서도 주목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라이브 바이입니다만 서비스 초기에는 중요한 방침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 방침 결정에 관한 가설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가설은 방송 중 채팅 행동은 상품 구매를 촉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설의 준이는 UI, UX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채팅한 사용자가 구매 사용자로 전환하는지 검증하고 서비스 기획에서 보다 채팅을 촉구하는 방침을 채택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UI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것이라고 채팅함으로써 구매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진다면 서비스 그로스의 트리거로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기초 집계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유무로 두 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채팅을 진행한 사용자가 평균 구매 횟수, 평균 구매액에서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채팅을 한 유저란 라이브 발신 중에 코멘트 유무에 관련 없이 한 번이라도 채팅 스크롤에 코멘트를 남긴 사용자를 말합니다. 또한 인과관계를 가미하여 구매 행동에 관해서는 채팅을 한 후의 것을 한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공통된 결과였습니다.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낸 프로그램 3조차 평균 구매 횟수, 평균 구매 금액 모두 채팅한 사용자가 12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보통 이 결과만으로 채팅에 의해 구매가 촉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은 NO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문제와 해결법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석은 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생각하고 그 해결법이 새로운 문제를 낳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의 집계 결과에 관해서는 셀렉션 바이어스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셀렉션 바이어스란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 대상을 추출함으로써 단순한 집계가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일부 대상들이 전체와 비교할 때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에 기인합니다. 라이브 바이 문맥으로 살펴보면 채팅을 한 사용자는 라이브 바이 전체 사용자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채팅을 한 사용자는 원래 구매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강하고 그것이
구매 금액과 같은 결과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법이 루빈의 반사실과 프로펜시티 스코어입니다. 채팅한 사용자가 만약 채팅을 하지 않았다면 하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루빈의 반사셀입니다. 표에서 나타낸 빨간색 셀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Z 이퀄 1로 나타낸 갭이 있었던 유저에 대해 갭이 없었다는 것을 가설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얻어지는 결과 변수 y 이퀄 0는 잠재적인 변수이며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현실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파란색 셀로 표시된 채팅하지 않는 사용자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Z 이퀄 젤로로 표시한 갭이 없었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갭이 없는 상태로 얻어진 결과 변수가 되겠습니다. 두 셀의 데이터는 언뜻 보면 무관해 보이지만 파란색 셀의 데이터 중에도 빨간색 셀의 데이터, 즉 채팅한 사용자와 유사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을 이용함으로써 채팅한 사용자가 만일 채팅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한 사용자란 같은 공변량을 가진 사용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변량 올드 예로서는 라이브바이에서의 사용 월수, 한 달의 시청 시간, 출전자, 라인 공식 계정 등록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루빈의 반사셀을 바탕으로 결과 변수를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프로펜시티 스코어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채팅할 확률을 공병량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합니다. 거기서 유저 한 명 한 명에 대해 산출되는 확률을 프로펜시티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물론 확률이기 때문에 프로펜시티 스코어는 1에서 0 사이에 들어갑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두 개의 그룹의 평균 값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의 평균적인 채팅 효과는 식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이용한 역확률에 의한 가중치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방법은 채팅이 용이성으로 매칭하면서 두 개의 그룹을 만들었을 때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추종하려고 했던 참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첫머리에서 언급한 콜드 스타트 문제입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산출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싶어도 라이브바이와 같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서비스에서는 모델 학습에 충분한 데이터가 모이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에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라인 사용자들이 횡단적으로 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며 라이브바이 이외의 서비스 데이터를 그대로
원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나 다양한 데이터를 숙지할 시간이 도저히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분석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머신 러닝 힘을 이용하여 조직 일체가 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YP-chart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라인만이 데이터인 YP-chart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두에 조직도를 재개조합니다. YP-chart는 이 안에 머신 러닝 솔루션 디파트먼트가 개발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와 머신 러닝 솔루션 디파트먼트는 동일한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 속해 있으며 예를 들어 리코멘드 엔진의 도입 및 그 향상 등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ML and DS 플래닝 팀이 이 두 부서를 잘 연결해 주고 있으며 YP-charts 이용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YP-chart는 라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횡단적으로 정리한 특징량인 Z표자들을 머신 러닝 및 분석 용도에 더욱 특화시킨 것입니다. YP-chart에서는 라인 뉴스, 스티커, 광고 반응 등 30개가 넘는 데이터 종류가 이용 가능합니다. YP-chart는 Z표자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Z표자가 해석 가능하다는 것과 지극히 스퍼스한 데이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YP-chart의 생성 과정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을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의 어느 뉴스를 읽었다, 어느 스티커를 샀다와 같은 유저 로그 데이터가 서버로 보내집니다. 거기서 승인된 데이터만 필터링 되어 IU라 불리우는 분석 환경으로 전송됩니다. 다양한 서비스 이용 현황을 각각의 사용자마다 저장한 Z표자는 스퍼스한 상태로 저장됩니다. 또 뉴스 타이틀이나 스티커의 금액과 같은 콘텐츠 정보도 클라이언트로부터 IU로 전송됩니다. 이것은 Z표자 메타로서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용한 표현 학습에 의해 두 데이터로부터 긴밀한 특징량 벡터가 생성됩니다. 그래프 구조로는 사용자 농도와 아이템 농도가 존재하는 유저 아이템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YP-chart는 원래 Z표자 또는 사용자 로그로 되돌릴 수 없고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추정에 따르는 데이터 스코어에 대해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교사 데이터인 채팅 유무를 1, 0의 플래그 YP-chart를 공변량으로 이용합니다.
Y フィーチャーズを用いることでユーザーごとに30を超えるサービスのコードを Y 피처를 사용함으로써 30개 넘게 넘은 데이터를 아주 추밀한 데이터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벡터 사이즈는 각 서비스마다 60자원으로 억제되고 있고 데이터 프레임 형식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러면 Y 피처를 사용한 프로펜시티 스코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델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팅 유무를 예측한 모델에는 L2 전치카를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기타 런던 포레스터 등 머신 러닝계 모델도 시도해봤습니다만 캘리브레이션 없이 결과가 안전된 것이 이 모델이었습니다. 왼쪽 그림은 ROC 곡선을 나타내고 있고 모델의 해당도를 나타내는 AUC는 0.7 어떻게든 기준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예측치 분포로 파란색은 실제로 채팅을 한 유저, 주황색은 채팅을 안 했던 사용자입니다. 어느 정도의 격적이 있으면서도 분포 피크가 다른 것으로서 이거 역시 허용될 만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곰병량 분포도 프로펜시티 스코어에 의한 보정 정후에 비교했습니다. 매트릭스로서 두 개 군 간의 표준화된 곰병량의 평균치 차이를 이용했습니다. 여기서 파란 점은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보정하기 전의 값, 주황색 점은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보정한 후의 값입니다. 각 특징량에 있어서 보정 후에는 평균치 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내에 있고 두 개 군 간의 곰병량 분포가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비슷해졌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프로펜시티 스코어로 채팅을 한 사용자군, 채팅 안 했던 사용자군 평균치 차가 보정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프로그램 2의 결과를 보니까 평균 구매 횟수에 대해서는 보정 전에는 15배 정도였는데요. 보정 후에는 9배 정도가 되었습니다. 평균 구매 액수에 대해서도 같이 14배부터 5배 정도까지 보정됐습니다. 역시 애당초의 값이 채팅 사용자에 대한 바이어스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채팅한 사용자가 상품 구매 매트릭스에 대해서 높은 리프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가설, 발신 중 채팅 행동은 상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는 것은 지지할 수 있다, 지지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 결과가 서비스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를 받아서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촉진됨으로써 유화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코멘트를 올라가서 확인을 해도 새로운 코멘트가 들어가자마자 댓글이 들어가자마자 스크롤 해버리는 사양이었습니다. 이걸 오른쪽 그림에 빨간색 아래쪽 화살표 아이콘을 추가를 해서 이걸 눌렀을
했을 때만 최신 댓글에 날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레젠터 발표자가 코멘트를 댓글을 확인하기 쉬워졌고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기 쉬워졌습니다. 또한 결과를 받아서 라이브바에서는 현재 채팅을 촉진하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개그맨들을 기용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댓글을 올려버린다는 프로를 기획해서 유저 엔게이지먼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명한 뮤지션을 기용한 프로그램에서는 채팅으로 오프라인 팬클럽 미팅 같은 상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만들므로써 라이브바이는 상품 구매자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는 라이브바이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참가하여 데이터가 적으면서도 중요한 반쯤을 결정하는 것을 상상해 하셨습니다. 적은 서비스 데이터로서는 모델 학습이라는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렵고 다른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하려니 해석 가능성의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신러닝 솔루션실이 개발한 YPics는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여 중요시된 가설, 발신증 채팅 등 상품 구매를 촉진한다를 지지하는 것에 이바지해 주었습니다. 라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가 같이 해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플랫 토킹을 해서 궁금한 포인트를 중심에서 내용을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위문부 퀘스천 마크를 클릭을 하셔서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자는 야프의 요시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야프 요시라고 합니다. 야프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부문에 소속돼 있고 야스 서비스에서 모은 데이터를 구매 살리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도 있었던 사용자를 나타낸 벡터 데이터 작성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세션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야프에서는 사용자 벡터 데이터를 기계 학습 모델의 특징량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분석 용어로 사용하는 발상은 아주 신기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데이터 분석 요소 중에서 벡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접근법은 얼마나 보면적으로 쓸 수가 있는지요? 다른 서비스에도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글쎄요, 벡터 데이터의 범용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분석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채팅을 한다는 행동에 대한 특징으로 벡터 데이터를 사용했는데요. 라인 자체는 메신저 어플이기 때문에 채팅하거나 코멘트하거나 댓글을 올리거나 그런 액션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기가 쉽습니다. 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증에 대해서는 해당이 많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구매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용할 때는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모델 케이스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서 있다라기보다도 이번 케이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향후 라이브 바이에서 데이터가 축적됐을 경우, 그때는 라이브 바이에서 축적된 공병량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번에 한 방법을 주로 사용할지, 같이 쓸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우선 라이브 바이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라이브 바이 특징량을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YT 피처즈에 관해서는 이번 컴프라이스 문제를 회피한다는 이야기 맥락으로 포기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서비스는 웹 서비스 직접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라이브바이의 서비스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것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만약에 적당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Y 피처스도 원용하려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분석을 이번 실시를 하셨는데요. 분석 실제로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UI UX를 변경하려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결과를 바로바로 서비스 의사결정에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라인에서는 조직 체제라든지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 감사합니다. 라이브 바이에 관해서는 분석팀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프로덕트 매니저도 포함해서 미팅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로덕트 매니저가 현재 서비스의 과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찾아내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번 사례들처럼 채팅을 푸싱하는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분석과 사업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과 함께 바로바로 제의를 해서 프로덕트 매니저들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근거가 있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체제가 있다는 것이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둔 UI 변경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미티션이 실시를 하셨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A/B 테스트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바이 자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서비스였다는 것으로 A/B 테스팅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인에서는
A/B 테스트 프레임워크 틀이 다른 업체 그 부서에서 제공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손쓰기 되면은 UI의 대비 테스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그거를 사용해서 검증을 해서 UI 계정의 를 평가할 수가 있다고 있을 겁니다. 잘 됐냐 안 됐느냐 다시 되돌아 원산폭기 합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잔내가 기대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만드신 그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사실은 어떤 사용자, 유저의 구매 스코어가 높고 채팅하는 사람들이 정성적인 분석이라든지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도 역시 형성적인 분석을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생각으로서는 포드 계좌실의 코미트먼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하려고 하는 것은 선언하고 하면 그걸 하는 환율이 높아진다는 가설입니다. 이번에 기다리던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아무래도 사겠다, 산다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환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코멘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코멘트 내용이 있는지 범주화 시키면서 범주에 대해서 범주마다 산다는 환율이 높아지느냐 분석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분석도 하신다는 것이겠네요. 네. 다른 것은 이번 다른 서비스 록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드신 Y퓨처를 사용해서 데이터 공개를 하셨는데요. 다른 데이터 얻어진 데이터를 공변량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있는지 그런 이 공변량은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으시면 이번 데이터는 어땠는지 공변량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변량이 그 예측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YT차 자체는 아직도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인 뉴스라든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량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벡터에 대해서는 예측이 됐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그 は非常に大きくなることが 상당히 커지는 거, 많은 유저와 연결되는 거 사용함에 있어서 고생도 많을 것이 상상됩니다만 그것을 포로하는데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레드시프트라든지 구글 빅크웨리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스토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세요? 라인에서는 컴플리미스 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병렬 처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한 플로우 흐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에도 Y퓨처즈를 이용했습니다만 프리프로세스의 시간도 그다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급하기가 다루기가 쉬운 그런 데이터라고 제가 직접 그 사용해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 기반도 확실히 정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셨네요. 네, 오늘은 많은 새로운 발견을 이 섹션에서 얻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시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